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그게 결정을 했는데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날짜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판사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판사 시절에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네, 먼저 법조인으로서 자괴감이 들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그 분노와 두려움을 했습니다. 그 법적 해석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날짜가 아닌 구속기간의 계산에서 예.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부분은 지금까지 그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는 검찰은 그래서 그 날로 구속기간들 일수로 계산을 해왔고 이 시점에서 그 피고인 윤석열의 그 변호인들이 악유를 이렇게 논쟁을 제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하급심 판결이죠. 예. 하급심 판결은 법리가 아니에요. 그 대법원 판결 정도로 이렇게 일정한 입장들이 드러날 때 이제 법리로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급심 판결이 그런 입장을 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 판결을 낸 판사가 새로운 법리를 내세웠다.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자막 화면을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죠. 예, 날짜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이게 보시면 현행 법리 이제 관례적으로 체포 적부심 심사 기간 뭐 저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구속 실질 심사 기간이 2일이었고요. 그래서 저렇게 만료일을 27일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판결을 결정을 내린 지규현 판사 같은 경우는 심리를 저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판사를 하셨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그 법원의 이제 새로운 법리라고 표현하신 거는 일단 법리는 아니고요. 예, 예. 1심 지기현 부장이 저렇게 해석을 해서 그 재판부가 이렇게 새로운 그 판단들을 한 것이고요. 그 종래 그 이제 형사소송법 법문에 날로 계산하도록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 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뭐 알기 쉽게 이런 것들이 생각될 수가 있죠. 처음에 구속될 때의 그 개시 시점은 날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는 것처럼 구속된 날을 하루로 치는 것처럼 예. 밤 11시에 구속돼도 그걸 하루라고 치고 그때는 일로 계산하고 또 석방될 때는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아주 뭐 극단적으로 뭐 구치소는 늘 시간별로 계산해서 석방을 해야 되겠죠. 이런 좀 법문에 좀 반하는 좀 어떻게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적인 해석이라고 할 여지도 있고 백보를 양보해서 그러한 결정에 일응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회한다 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예.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 심판 결정이 변론이 종결되고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들을 그 발령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많은 오해와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면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가 2020년도에 12월에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그 징계 사유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판사 사찰 문건, 판사의 개인 정보들을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해서 결국 언론을 통해서 그 재판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판사 사찰 문건의 작성들, 그리고 제가 직접 그 채널 L이 검언 유착 사건이라고 알려진 그 채널A 이모 기자와 한동훈 검사와의 그 여러 가지 범죄 내지는 그 조사를 못하게 만드는 감찰과 그 수사를 방해한 이런 사유들 하나만으로도 계계 하나만으로도 면직 이상, 그러니까 해임 또는 면직에 해당되는 중징계 사유가 있다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올 그 지점에 그 전 단계에서 행정법원에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또다시 정지시키는, 달리 말하면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그 아파트에서 본인의 아크로비스타에서 다시 대검으로 화려한 언론의 그 이렇게 카메라와 기자들이 복귀를 대검 했었죠. 그 전문 예. 노비에서 한 가운데 화려하게 복귀를 해서 자신에 둘러싼 여러 가지 그 피의 사건들을 다 무혐의 되고 원전 수사를 하면서 정치인으로 길로 들어서게 되었죠. 저는 그 조미연 부장의 그 결정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번 네. 의원 네. 조기현 판사 그 결정문을 보면서 예전에 그게 네. 떠올르셨다는 그런 또 말씀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당시에 이제 언론도 그때는 일제히 대검 기자단을 비롯해서 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주 우호적인 네. 더 깊숙한 내면에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그 프로젝트들이 가동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시점에서 온통 윤석열 그 검찰총장을 그 찍어내는, 부당하게 찍어내는 이런 프레임으로 갔었죠.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내지는 뭐 법 격언들을 언론에서 보도되는 네. 것을 보았습니다. 뭐 인두비오 프로레오 원칙처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 실체 판단에서 유죄인가 무죄인가라는 판단을 할 때, 즉 유죄라는 그 확신이 들 때, 그걸 뭐 정성적인 수치로 표현하면 뭐 95% 이상 뭐 이 정도가 안 될 때, 뭐 90% 이상이 안 될 때 그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를 하라라는 문제인데, 이 구속 기간의 계산의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저는 그런 그 말을 듣지 맞습니다. 못했습니다.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 편에 유리하게 하라. 뭐 이런 원칙인데 전혀 갖다 붙일 수 없는 그 판결에다가 그 말을 붙였고요. 이 말 자체가 어느 뭐 고법본사 출신 뭐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해서 뭐 특정 여러 가지 신문과 이제 방송 매체에서 확산시키고 있던데요. 예. 심지어는 의심스러울 땐 피의자 이익으로라는 말도 거기다 붙여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대단히 일종의 이것도 여전히 언론 환경들의 언론 예. 개혁의 필요성들을 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판결을 보면서 판사도 문제였고 기자들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월 4일 날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청구를 할 때 기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게 청구를 했기 때문에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은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기사를 썼어요. 구속 취소 청구하면 지체 없이 이제 신문기를 잡고 예. 또 그 결정을 7일 이내 하는 게 예. 원칙적인 규정이죠. 예. 그래서 그 규정을 기사에다가 많은 기자들이 써왔는데 그러면 이제 7일이 지났으면 왜 없을까라고 그런 거를 기사를 또 써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네. 약간 애매모호한 단서 규정이 있는데 네, 네. 이번 같은 경우는 2월 4일 날, 어제니까 3월 7일 한 달 훨씬 지난 다음에 이런 결정을 법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기자들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 규칙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따져 물었어야 되는데 네, 네. 그럴 묻는 기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7일이라는 이른바 이제 훈시 규정으로 꼭 지키지 않아야 될 규정처럼 재판부 판사들이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요.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는 7일을 지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 양측에 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이런 뭐 소송 지휘를 하고 재판 지휘를 하고 나서 했으면, 지금까지 안 해오다가 그 탄핵 심판의 결정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어떤 의도와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죠. 7일 이내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답니다. 여기.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지켜야 되죠. 그리고 지키는 것이 원칙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시점에서 그 중요한 것은 검찰의 입장에서 이 부분의 구속 취소 청구가 부당하다고 또 의견서를 냈고 기존에 구속을 해야 되고 내란 수개죄로 그
기소한 그 입장에서 즉시 항고를 해야 되죠. 그 법원의 구속영장 불허 결정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뭐 또다시 재청구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신청을 했잖아요. 그런 입장에 비춰서 왜 검찰은 논리적이고 일관된 입장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느냐? 왜 국민들을 또다시 밤을 새울 정도로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을 주느냐? 너희들이 국민의 검찰이냐? 검찰의 검찰이냐? 윤석열의 검찰이냐? 라는 부분들을 엄격하게 또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를 해주셔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어제 그런 이제 뭐 당황스러운 일에 저희도 검사가 아마 즉시 항고할 것이다라고 많이 기대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뭐 민주당 측에서도 뭐 4시에 할 것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뭐 들었다 했는데 저녁 때 검찰이 잠깐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 한데 이제 뭐 7일 이내에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찰부장을 하셨잖아요. 이제 검찰의 그런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잘 아실 텐데 이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항고를 안 할 수도 있을까요? 네, 뭐 그 예측의 문제인데요. 예. 일단은 그 항고 그 제기 기간 7일 동안 이 적극적으로 내가 즉시 항고를 하겠다는 항고권을 포기하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도 7일이 경과되면 예. 이제 항고할 수 없으니까. 그쵸. 그런데 지금은 즉시 항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다소 이례적이긴 한데 즉시 항고권을 포기했다는 포기서를 미리 제출하는 거죠. 7일 이내에.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원칙적이고 이론적이고 기존에 했던 입장과 일관된 그 입장은 또 사안 자체도 그렇고요. 종전의 검찰들의 실무 관행과 배치되는 결정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끌고 지체한다는 것은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검찰은 늘 법과 원칙과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하는 마치 공정한 기관인 것처럼 하지만 그 실상은 그 여론을 의식하고 어떤 것이 검찰 조직의 이해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의식하고 눈치를 보고 그 비겁한 결정들을 그렇죠. 내리는 것이죠. 그 말로는 그 정보 자료들이 그 공개되지 않으니까 또 우리가 권한이니까 뭐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국민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발언들을 하고 있죠.